안녕하세요. 맘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생활한복 저고리 만들기 봉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뒤 중심을 봉제를 하고 앞섭도 봉제를 하겠습니다. 뒤 중심선 봉제입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뒤 중심선은 가름소를 해서 다림질을 합니다. 저고리의 앞섭 부분도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앞섭과 앞판 몸판을 박음질한 부분의 시접은 오버록 스티치를 했습니다. 앞판과 뒷판을 합봉을 하겠습니다. 앞판과 뒷판의 겉면과 겉면이 마주보게 놓고 어깨에 시접선만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어깨의 시접선의 박음질이 끝나면 가름솔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주머니를 봉제하겠습니다. 주머니 위치 안쪽에 1.5 곱하기 15cm 그려놓고 여기에 심지를 먼저 부착해서 주머니 입구가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 주머니 입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1.5 곱하기 15cm로 그려놓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같은 방법으로 주머니 위치를 표시를 합니다. 주머니의 입술감입니다. 입술감 한쪽만 심지를 부착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폭이 1.5cm 폭을 표시해서 그려 놓습니다. 그런 다음 반을 접어서 다림질을 합니다. 겉면에 1.5cm 표시를 해줍니다. 입술 주머니감 시접선이 옆선을 보도록 이렇게 놓고 아까 그려놓은 15cm 주머니 입구에 정확하게 핀으로 고정을 해서 위치를 표시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 손등 쪽으로 가는 주머니감을 하나 지금 표시해 두었던 입술 주머니감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때는 겉과 겉이 마주보게 주머니감을 올려놓는 겁니다.
주머니 입구 입술 주머니와 같은 위치에 시접선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핀으로 정확하게 그 위치에 꼽아서 고정을 해 놓습니다. 이제 손바닥으로 가는 주머니감도 옷감과 겉감옷이 마주보도록 놓고 시접선을 그려서 주머니 입구에 선을 맞추어서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제 주머니 입구에 양쪽에 표시해 놓은 직선을 따라서 주머니 입구를 11자로 박음질을 합니다. 정확하게 표시해 둔 선분까지 박음질을 합니다. 주머니 입구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여기 중심부에 Y자로 째줘야 하기 때문에 양쪽 끝을 Y자로 표시를 하고 중심 부분을 째줍니다. 여기 끝부분을 짤 때는 Y자로 짤 때 이 끝까지 완전하게 째야지 나중에 뒤집었을 때 울지 않습니다. 주머니 입구를 통해서 주머니감은 안쪽으로 모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술 주머니 양쪽에서 Y자로 찐 삼각형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고정하기 위해서 안쪽에서 삼각형만 왔다 갔다 몇 번 고정을 해줍니다. 양쪽 끝쪽에 있는 삼각형 모두 왔다 갔다 고정을 해서 박음질을 합니다. 주머니 입술감 웰트 포켓 입구입니다. 여기 주머니 입술감 위쪽에서 고정 바느질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겉면에서 주머니 입구를 고정을 하고 주머니를 두 개를 겹쳐서 고정을 한 다음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가장자리에 어긋나는 시접은 모두 정리를 합니다. 주머니 가장자리를 따라서 바이어스를 봉제해서 주머니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머니의 가장자리에 바이어스를 한 번 더 이렇게 뒤집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한 모양은 이쪽을 보면 이미 완성을 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매를 봉제하겠습니다. 소매는 몸판에 연결을 해서 먼저 박음질을 한 후에 몸판을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제 소매 부분과 몸판 부분을 겹쳐 놓고 한꺼번에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따라서 박음질을 한꺼번에 해줍니다. 시접은 소매 쪽으로 꺾어 놓고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가름솔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안단을 봉제하겠습니다. 안단은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서 시접선에 시침핀을 꼽아 놓고 양쪽 모두 안단을 박음질합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시접은 안단 쪽으로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접은 안단 쪽으로 접어서 다림질을 했고요. 안단 쪽에 시접을 한 번 더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를 한 번 더 박음질을 해서 안단을 고정하겠습니다. 안단을 다림질할 때 밑에 시접선도 다림질을 했습니다. 밑단이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빼놓고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안단은 여기 보면 여기까지 밑단이 시작되는 여기까지만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깃을 봉제하겠습니다. 깃은 목 부분과 만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자리를 따라서 박음질을 먼저 합니다. 시접을 정리한 후에 다림질을 해서 사용합니다. 카라를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몸판과 카라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앞섭과 안단이 한꺼번에 바느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끝점에 카라의 끝점을 맞추어서 시접선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는데 옷의 겉면에서 먼저
고정을 합니다. 카라는 다림질을 할 때 시접선을 같이 다림질을 해서 시접선을 정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앞서 부분의 끝 지점에 시접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맞추어야지 양쪽 끝이 짝짝이가 되지 않습니다. 시침핀으로 먼저 정확하게 고정을 한 후에 시접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이제 안쪽 면에서 다시 한번 핀으로 고정을 하고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핀으로 고정을 할 때 안쪽에 있는 시접이 바깥쪽 시접보다 살짝 0.1mm 정도 크게 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겹쳐지지 않도록 박음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박음질을 할 때 겉면에서 겹쳐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쪽에서 시침핀을 많이 꼽았기 때문에 겉면에서 이렇게 아까 박음질한 선을 따라서 배짝 박음질을 하면 안에 시접선이 빠지지 않고 박음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옷감의 색깔이 이래서 바느질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데 바로 아까 바느질한 그 밑부분을 바로 보이지 않게 박음질을 했기 때문에 바느질이 깔끔하면서도 예쁜 카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양쪽 끝점을 맞춰서 짝짝이가 아닌지 그리고 밑단의 길이는 맞는지 확인을 해서 맞지 않으면 다시 다림질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제 한복 저고리 만들기 마지막 단계인 소매단과 밑단을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을 하기 전에 접고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박음질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머니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한꺼번에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소매 끝부분은 살짝 곡선이 있기 때문에 시접을 1cm 간격으로 접고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박음질을 합니다. 이제 모든 바느질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주머니가 천이 얇기 때문에 자꾸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고정하는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주머니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테이프를 만들어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주머니를 고정을 하면 주머니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옷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로는 연봉 매듭을 만들어서 단추를 달아주면 됩니다. 생활한복 저고리 만들기 봉제 작업은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